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지금 뭐 워싱턴에 오신 지 벌써 며칠 되셨죠? 이틀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무슨 활동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주말 사이에는 뭐 여기 교포분들 좀 뵌 게 있고요. 네. 다음에 뭐 저 기자회견 하는 거, 뭐 준비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뭐 시차 적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기자회견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데요. 고든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아예 그 뭐 이재명이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던데요. 요번에 네. 예, 국제선거감시단 발표에도 고든찬 박 변호사가 뭐 참석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고요. 어떤 내용이, 고든창 네, 예, 변호사가 네. 그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고 사회를 보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 한국에서 12일 동안 국제감시단이 선거 감시 활동을 벌였는데 네. 그때 고든창도 이제 오신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네. 올 수 없어서 음. 처음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발표할 때는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동영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음.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는 기자회견인 만큼 네. 고든창이 직접 와서 뭐 모더레이터 사회 역할을 할 것이고 네. 그분의 뭐 역할 또 그분의 영향력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3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제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미리부터 네. 그래서 국제적인 움직임 속에 미국에 있는 모스탄 대사를 비롯한 유명한 이제 부정선거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 네. 네 분이 오셔서 역할을 충분히 이제 하셨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된 거로 보입니다. 네. 한국에 계실 때도 모두 5차례에 걸쳐서 국민과 이제 소통을 하고 했었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으로 보인다 했는데 예. 이번에 기자회견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결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일단 그 행사 제목 자체가 부정선거 보고회로 형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인상적으로 느끼기 첫인상은 아, 부정선거로 아예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뭐 부정선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감시 활동을 벌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는 부정선거로 이제 충분히 판정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모스탄 대사나 존 밀스 대령, 그랜 뉴섬, 음. 뭐 이런 분들이 이 스티브 배넌의 네네. 워룸 전쟁 상황실이라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해서 얘기했을 때는 네.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있는 뭐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중앙선관위를 음.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는 불법 범죄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방송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스티브 배넌이 음. 다시 물어봤어요. 끝날 때 지금 자기가 잘못 들었느냐? 네. 지금 모스탄 대사라는 분이 뭐 국제 사법형사 대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예, 그 예. 용어 선택에 잘못이 있을 수 없는데 다시 확인을 한다. 지금 한국의 중앙선관위를 조작을 일삼는 범죄 집단이라고 한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내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음. 나는 그 중앙선관위를 범죄 집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12일 동안 선거 전후에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또 투표와 개표 결과를 지켜봤던 음. 이 국제선거감시단의 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번에 그 한국에서도 민 의원님하고 또 박주현 변호사도 함께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현 변호사는 이제 그 임박해서 올 거고요. 예. 아직 여기 이제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뭐 황교안 대표도 오실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는데, 예. 지금 자유와 혁신인가요? 예, 예. 그 신당을 창당하는 작업에 있어서 예. 자리를 비우기가 하다고 해서 오시진 못했습니다. 저희 둘이 참석합니다. 네. 그 참석하시게 되면 이제 외신 기자들 앞에서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시게 되는 거고요. 네, 저도 5년 동안 싸워오면서 느낀 바가 있고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에 자유세계가 지금 뭉쳐서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가진 게 있으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의회에 요청하는 그 성명서나 이런 보고서 요구하는 성명서 같은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게임 아니냐.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겠니,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반응도 있고, 네. 아니면 대단히 엄청난 일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둘로 갈라지지요. 예, 예. 전자야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해봤자 뭐 하느냐, 싸울 것이 지금 남았느냐, 이런 네. 비관론적인 분들이고요. 그런데 다른 걸 다 걷어내고, 어떤, 평가와 기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네.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 트럼프 일기에서 국제 형사사법 대사로 활동하셨던 모스탄 대사, 또, 전직 육군 대령, 또 해병대 대령의 변호사도 하시는 분, 네. 또 현직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인 대한민국, 미국의 동맹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선거를 과연 어떻게 보았는지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저랑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뿐이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미국 조야 혹은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전 세계 특파원들, 언론인들에게 던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 분들이 한국에 선거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요. 예.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 뿌리를 보자면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5년 전에 여기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백악관까지 들어가고,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주말마다 가서 만나려고 기웃거렸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미국보다 먼저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조야, 또 미국의 일반 대중,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싸움을 해오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과 어려움은, 한국 사람들조차도 잘 모른다. 일반 대중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혹은 부정선거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모른다. 이번에 치렀던 선거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마지막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한다는 것, 이거고,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도대체 진실을 파기는커녕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저나 황교안 대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신 나간 사람들, 음모론이나 퍼뜨리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자들 중에서 특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기자들이 이게 그 미국에서 그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뭐가 잘못되긴 크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 그 부정선거를 취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느꼈는데 네. 기자 한 사람이 알면 온 세계가 아는 겁니다. 우리 홍 기자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되면 그 아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고 알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의 이제 지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단 한 명의 제정신을 가진 기자라도 서울에 있고 또 여기 훌륭한 실력을 갖춰서 워싱턴까지 온 특파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지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다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FBI가 중국의 개입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꺼낸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 선거도 사실 중국의 개입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고회에서 기자회견에서 혹시 한국 선거에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한국과 미국 간의 부정선거의 연결고리 커넥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심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싸우면서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중국의 프로그래머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네. 양정철이라는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지난 4.15 21대 총선을 총지휘하면서 중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네. 중국의 당교와 MOU까지 맺고 그다음에 그 화웨이, 텐센트와 교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것이 민주당이 국내에서 그 독자적으로 부정선거를 꾸밀 수가 없다. 소요되는 막대한 인원, 막대한 자본, 기술, 프로그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부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손쉽게 중국과 연결이 돼서 당선이 되면 그냥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공짜가 아니다. 이 당선된 사람들은 당선의 대가로 중국에 대해서 자신들 우리 국민의 주권을 양도해야 되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우리 그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로이 킴이라는 그 분이 제하에 있는 분이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그러니까 영원 근당주라는 중국 공산당의 그 모토가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 찾아서 큰 이제 반향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공산당이 이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제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하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된다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캐시 파텔이 이야기를 했죠. 그 중국이 많은 부정한 위조 신분증을 미국으로 반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비밀을 파헤친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 그 FBI 국장이 그것을 이제 감춘 정황이 있다 해서 비밀을 해제하고 상원위원회에 넘긴 것을 뭐 전 세계가 이제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살필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지럽히려는 외부 세력, 그것도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이 남의 그 주권 행사에 이런 그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다음에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 미리 행하기 전에 예행 연습 같이 한국에서 먼저 치러졌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됨으로 대통령이 다시 당선됨으로 해서 부정선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지만 한국은 새로
좌파 또 친중, 친북으로 불리는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이 중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큰 그 전략, 네. 그걸 이제 깨부수고, 그다음에 동맹국을 그 나쁜 소나기 안에서 구하려는 네.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그 결단력 있는 행동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좀 그런 좋은 결과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부정선거 있다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으나 그냥 그걸 묻고 살자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부정선거는 이제 제도화돼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데 사전투표를 바꾸려면, 없애려면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92석을 갖고 있고 이쪽은 108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법을 바꿀 수가 없죠. 특히 선거법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고칠 수 없습니다. 네. 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4.19 혁명같이 예. 이 부정선거를 놔두고 살면 안 된다는 각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외쳐야 됩니다. 네. 외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외쳐야 되느냐? 네. 그것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3.5%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5%의 법칙은 원래는 그 정치학에서 최근에 있었던 전 세계의 정치적 격변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건데요. 네. 전 국민의 3.5%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면 그 정부가 남아나질 않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폭동이 아니고 네네. 3.5%의 국민이 지속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면 그 정권이 나가더라. 그래서 뭐 있었던 게 뭐 차우체스크의 유고슬라비아 예. 그것도 있었고요. 다음에 뭐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예. 독일 동독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네. 바닷물에 있는 염분의 농도가 3.5%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닷물 속에 생물들이 썩지 않고 생태계를 플랑크톤부터 고래까지 살게 하는 것은 3.5%의 염분의 그 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이제 안 되는 건데 전 국민 우리 5천만 중에 3.5%면 175만 명입니다. 네. 175만 명이 제가 이제 5년 동안 싸워왔을 때 그 정도가 아직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다음에 용기를 갖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분들, 매주 토요일 날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는 분들의 숫자가 저는 175만 명에 육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의 그 위험성, 중대성을 아시고 그런 분들 175만 명만 나와서 이 부정선거를 이제 외치게 된다면 우리도 그 3.5%의 법칙에 의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일단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일정이 있으실까요? 네. 내일 이쪽에 이제 기도 모임에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이제 특강 형식으로 강연이 있고요. 네. 다음에 우리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셔널 프레스 센터의 프레스 클럽의 기자회견. 네. 다음에 그 하루 전에 6.25라서 네. 6.25를 맞아서 전쟁 기념관 있죠? 한국 네네. 전쟁 네네. 기념탑에
번화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뉴저지 지역의 목사님들 또 동포 대상으로 우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30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이용돈 PD가 만든 네.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멘터리 시사회, 상영회와 미 의회 관계자들과의 그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예.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셔야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좀 결과를 보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 드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네. 사실은 저희는 뭐 한 2, 3주면 끝날 줄 알고 시작했던 싸움인데 지금 5년이 왔는데 예. 5년 안에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죠.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싸움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40년은 봐야 되는 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네. 좌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제가 대학생이었던 1982년, 81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움직임과 전략 전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도 그들이 했듯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구현하는 그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아,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우파들 조직화하는 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니까요.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소정의 성과, 그리고 가시적인, 그리고 좀,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인가 좀 터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